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챕터 2의 설계 방법을 볼 건데, 여기도 이제 여러분들이 외울 것만 외우면 쉽게 풀 수가 있어요. 볼게요. 1번 강도 설계법에서 강도 감소 계수를 규정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공무원 시험이라고 한다면은 이 하중 계수를 적용하는 이유가 있고 이 강도 감소 계수를 적용하는 이유가 이렇게 있어요. 이걸 다 외우라고 할 텐데 우리 지금 토목기사 자격증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기에서 나오는 거 위주로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찾으면 다 있죠. 여기서 얘가 지금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얘가 강도 감소 계수를 규정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뭐 부정확한 설계 방정식에 대비한 여유를 반영하기 위해서 여기 다 있어요. 어디 있을까? 여기 있죠. 부정확한 설계 방정식에 대비한 여유를 반영한다.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1번 보기가 있고 제가 이제 이론서에 정리한 이 보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문장이 똑같을까?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게 설계 규정을 보고 제가 정리를 한 거고 문제를 출제하신 분도 지금 설계 규정을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보기가 그냥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암기 과목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구조물에서 차지하는 부재의 중요도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 여기 다 있어요. 여기 응력의 종류와 부재의 중요도 등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다. 그리고 재료 강도와 치수가 변동할 수 있으므로 부재의 강도 저하 확률에 대비한 여유를 반영하기 위해서 여기 보게 되면은 재료와 강도와 치수의 오차를 고려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뭐 이거 다 외울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얘가 하중의 변경 구조 해석할 때의 가정 및 계산의 단순화로 인해 약이 될지 모르는 초과 하중에 대비한 여유를 반영한다. 이게 하중 계수에 대한 설명이다.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울 때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이 강도 감소 계수는 보통 이제 그 단면과 영향이 있고요. 단면과 이 하중 계수는 말 그대로 하중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봤을 때 여기 뭐 하중의 변경 구조 해석할 때의 가정 및 계산의 단순화로 인해 예기될지 모르는 또 초과 하중에 대한 여유를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하중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냥 하중 계수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됐고. 2번 강도 감소 계수를 규정하는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그냥 뭐 위에는 가면 읽어보고요. 우리가 뭐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토목기사 시험에서는 하중의 공칭값과 실제 하중 간의 불가피한 차이 및 예기치 않은 초과 하중에 대비한 여유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이것도 하중 계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냥 외워서 맞춰주시고요. 3번 이것도 이제 우리가 강도 설계에 있어서 안전율을 위한 강도 감소 계수의 값으로 틀린 것은 나왔을 때 우리가 공무원 시험이다 라고 하면은 이 표를 그냥 다 외우라고 합니다. 이거 다 외워야만 문제를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토목기사 시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냥 이 틀린 보기 값을 외웁니다. 틀린 보기 값을 보게 되면은 다 있어요. 뭐 인장집의 단면에서 파이는 여기 0.859 맞죠? 그 다음에 전단에서는 0.759요. 전단과 비틀림은 그 다음에 여기 전단과 비틀림이니까 전단과 비틀림 다 0.7이고 나선철근으로 보관된 압축지배 단면이라고 있으니까 압축지배 단면인데 나선철근이면은 0.65가 아니고 0.7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0.7이기 때문에 틀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얘를 외운다라기보다는 이거를 외워서 맞춘다라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줘야 돼요. 물론 공무원 시험 준비한 학생들은 이 표를 통째로 외워야 되고 4번 강도 설계법을 사용하는 강도 감소 계수의 값으로 틀린 것은 콘크리트의 지압력은 얼마냐면은 0.65입니다. 어디 있을까? 여기 있지? 콘크리트의 지압력은 0.65를 씁니다. 근데 이 표 외울 때 조심할 게 있다고 했어요. 뭐냐면은 여기도 지압력이 있고요. 여기도 지압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외우라고 했냐면은 콘크리트의 지압력만 물어보면은 요거 고르면 되고요. 얘는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 이게 포인트입니다. 묵은 콘크리트의 이런 힘들에 대해서는 0.55다. 그러니까 지압력은 0.65, 묵은 콘크리트는 0.55 이렇게 암기를 하라고 했어요. 얘는 지압력이니까 이거 골라야 되겠지. 0.65입니다. 됐고. 5번 강도 설계법에 있어서 강도 감소 계수의 값으로 틀린 것은 포스트 텐션 정착구역에서는 0.85입니다. 어땠을까요? 어딘가 있어요. 여기 있지. 0.85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틀린 보기 중심으로 외웠으면 좋겠고요. 강도 설계법에서 구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강도 감소 값으로 틀린 것은 포스트 텐션 정착구역은 0.85라고 했습니다. 0.85가 이렇게 있다. 됐고. 7번 부재 설계 시 적용되는 강도 감소 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나씩 설명해 볼까? 찾아볼까?
압축 지배 단면에서 나선 철근이라고 했으니까 압축 지배 단면 나선 철근이면 0.7이잖아요. 그죠? 얘는 맞고요. 그 다음에 인장 지배 단면에서는 0.85 이렇게 맞습니다. 맞고, 물론 외우면 좋죠. 그 다음에 뭐 공칭 강도에서 최외단 인장 철근의 순인장 변형률 입실론 t가 압축 지배와 인장 지배 단면 사이일 경우에는, 사이란 얘기는 여기가 지금 변화 구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게 되면은 압축 지배 단면과 인장 지배 단면 사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거든요. 변화 구간. 이때는 이제 내가 뭐 있을 것이냐, 이 파이 값을 내가 이제 여기서 내 직선 보관을 한다, 뭐 그 얘기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됐고, 그 다음에 포스텐션 정책구역에서 강도 감소는 0.8이 아니고 0.85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은 외워주면 좋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외우면 너무 좋지만 우리는 단기간에 합격을 해줘야 되니까 이게 0.85다, 이걸 중심으로 외워야 됩니다. 8번, 여기서부터는 조금 여러분들이 보기에 더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를 바탕으로 기억하면 좋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철근 콘크리트의 강도 설계법에 기본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딱 물어봤거든요. 이때 뭐 이런 조건은 문제에서 줄 겁니다. 이제 이게 설계 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에 줄 거고. 하나씩 볼게요. 압축식 콘크리트에서 최대 변형률은, 여기서 말하는 최대 변형률은 이제 극한 변형률을 의미합니다. 극한 변형률은 0.0033으로 가져간다. 여러분들이 이걸 외워야 됩니다. FCK가 40MPa 이하일 때 에타는 1을 쓰고 베타1은 0.8을 쓰고 콘크리트의 극한 변형률은 0.0033을 쓴다고 했어요. 얘가 의미하는 거는 제가 이론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한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얘가 0.0033이냐? 요거니까 맞죠? 얘는 맞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2번, 철근 및 콘크리트의 변형률은 중립축으로부터 거리에 비례한다. 이게 평면 유지의 법칙입니다. 이게 지금 철근이나 콘크리트나 이 변형률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선을 유지하거든요.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평면 유지의 법칙을 만족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얘도 맞은 복이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뭐 공무원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 문장을 제가 통째로 외우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이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 변형률도가 이렇게 직선으로 나오더라, 이걸 보고 그냥 평면 유지의 법칙이라고 부르더라,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3번, 설계 기준 항복 강도 FI는 450MPa를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다. 이게 아니고요. 긴장재를 제외한 철근의 설계 기준 항복 강도 FI는 600MPa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이제 틀린 보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아니고 600MPa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보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언젠가 공무원 시험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얘가 이제 KDS 142010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면 참 좋아요. 틀렸고. 4번, 콘크리트의 압축 응력 분포는 등가 직사각형 분포로 생각해도 좋다. 이거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실제 응력의 분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본다고 했냐면은, 이렇게 원하는 형상의 이 응력 분포로 볼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럼 내가 얘를 이제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느냐? 어떤 형상으로든 바꿀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으로든 가정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했어요. 뭐 같아야 된다고 했냐면은, 힘의 크기가 같아야 되고 힘의 작용점이 같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얘가 지금 힘의 크기가 같다는 얘기는 이 등분파 중에 면적이 같다는 것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면적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작용점이 같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도심이 같다는 것과 똑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알아두면 좋은데, 다시 내가 이렇게 실제 응력 형상이 있는데 얘를 해석하기 어려우니까 내가 원하는 형상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형상으로 바꾸는 게 제일 좋을까요? 제일 만만한 게 사각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등가 직사각형 분포로 바꿔서 생각한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됐고. 9번, 여기서부터는 이제 앞에서 했던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볼게요. 철근 콘크리트의 강도 설계법을 적용하기 위한 기본 과정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1번, 철근의 변형률은 중립축으로부터 거리에 비례한다. 이게 뭡니까? 이게 평면 유지의 법칙이에요. 철근이나 콘크리트나 다 똑같습니다. 맞는 얘기고. 2번, 콘크리트의 변형률은 중립축으로부터 거리에 비례한다. 1번, 2번이 한 세트네. 철근이나 콘크리트나 직선을 유지하고요. 3번, 인장측 연단에서 철근의 극한 변형률은 0.003으로 가정한다. 아니, 우리가 이 극한 변형률이라는 개념은 철근에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압축축 연단에서 콘크리트의 극한 변응률만 우리가 암기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FCK가 40MPa 이하일 때 이렇게 세 개를 한 세트로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압축축 연단.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얘가 중립축이면은 모멘트를 이렇게 받으니까 여기 위에가 압축축이고 여기가 인장축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압축축 연단에서 여기 압축축 여기 끝에서 여기에 내가 콘크리트의 극한 변응률을 0.0033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지금 인장측 연단의 철근이 아니고 압축측 연단의 콘크리트의 극한 변응률은 0.0033으로 가정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보려면은 문제에서 또 FCK 조건이 있었어야 돼요. 이거는 안 좋다는 얘기지. 필요 없으니까. 됐고. 항복 강도 FI 이하에서 철근의 응력은 그 변형률에다가 탄성 계수를 곱한 값으로 본다. 이게 뭡니까? 이게 후크의 법칙이죠. 네, 이제 철근의 응력은 변형률 곱하기 탄성 계수로 보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응력 변형률 곡선이 이렇게 딱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탄소성 해석을 한다고 했어요. 이게 뭔지는 제가 이론 수업 중에 설명을 했고, 탄소성 해석을 하게 되면은 여기 항복점까지는 탄성이라고 했고요. 항복점을 이렇게 넘어서게 되면 우리가 소성이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됐죠? 근데 문제에서는 내가 지금 FI 이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하라는 얘기는 여기 영역을 의미하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내가 이제 여기가 항복 변형률이니까 항복 변형률보다 작을 때잖아. 철근의 변형률이 항복 변형률보다 작을 때 이때 응력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은 후크의 법칙을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변형률에다가 탄성 계수 곱한 것으로 보겠다. 여기 구간은 후크의 법칙을 만족한다. 이 얘기를 저렇게 문장으로 풀어서 쓴 거예요. 됐고. 10번 강도설계법에 대한 기본 과정 중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여기 뭐 FCK 조건도 이렇게 좋네요. 1번 철근 및 콘크리트의 변형률은 중립축으로부터 거리에 비례한다. 얘가 그냥 직선을 유지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고요. 됐고. 2번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는 휨 계산해서 무시한다. 당연히 무시할 수밖에 없죠. 내가 이렇게 모멘트를 이렇게 받아. 그럼 내가 여기 지금 중립축을 기준으로 위에는 압축을 받고 밑에는 인장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콘크리트는 인장을 받으면 균열이 발생을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균열이 발생을 하니까 이 모멘트에 저항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휨 계산해서 무시를 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휨 계산도 무시하지만 우리가 축강도 계산해도 무시합니다. 왜냐면은 내가 콘크리트가 이렇게 있는데 얘를 잡아당기면은 얘도 똑같이 인장력을 받잖아요. 그럼 내가 균열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축력에도 내가 이 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 어디 있어? 됐고. 3번 압축축 연단에서 콘크리트의 극한 변형률은 0.0033으로 가정한다. 이 얘기하는 거죠. FCK가 40MPa 이하일 때 콘크리트의 극한 변형률을 0.0033으로 보겠다. 근데 이거 볼 때 조심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잘 봐야 돼. 여기서 압축축 연단인지 봐줘야 되고요. 지금 여기서 내가 0.0033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얘가 0.0033이라는 얘기잖아. 압축축 연단의 콘크리트의 극한 변형률이 0.0033인지 봐야 됩니다. 얘를 내가 만약에 인장으로 바꾸면 틀리고요. 철근으로 바꾸면 틀립니다. 이런 거 속으면 안 되고. 4번 항복 강도 FI 이하에서 철근의 응력은 그 변형률에 관계없이 FI와 같다고 가정한다. 아니죠. 우리가 FI 이하라는 얘기는 여기 이하니까 여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내가 응력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변형률에다가 탄성계수 곱한다고 했잖아. 근데 문제에서는 변형률에 관계없이 FI와 같다고 가정한다. 틀렸다는 얘기죠. 이 변형률에다가 탄성계수 곱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철근의 응력은 그 변형률에 관계없이 FI와 같다고 가정한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죠. 이 부분이지. 이 부분. 변형률에 관계없이 FI가 일정하다고 본다. 여기가 되려면은 FI 이상이 돼야 되겠죠. FI 이상이. 그래서 여기가 이하가 아니고 이상으로 바꿔야 맞는 보기가 되는 거고요. 11번 다 비슷합니다. 강도설계법의 설계 과정으로 틀린 것은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는 철근 콘크리트 부재 단면의 휨 강도 계산해서 무시할 수가 있다. 똑같은 얘기죠. 내가 이렇게 모멘트를 받으면은 여기는 균열이 발생을 하니까 휨 강도 계산해서 무시할 수가 있다. 그 얘기하는 거고. 2번 콘크리트의 변형률은 중립축으로부터 거리에 비례한다. 평면 유지의 법칙. 그냥 이렇게 하면 되고요. 3번 콘크리트의 압축 응력의 크기는 0.8 FCK가 아니고요.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가 에타 0.85 FCK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 등분포 하중의 크기가 요만큼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에타가 이렇게 붙어야 돼. 에타 0.85 FCK입니다. 틀렸고, 이 응력은 최대 압축 변형률이 발생하는 단면에서, 최대 압축 변형률이 발생하는 곳은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끝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베타 1C까지 부분에 등분포한다.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서 내가 등분포 하중으로 작용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에타 0.85 FCK로 바꾸면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사용 철근의 응력이 설계 기준 항복 강도 FI 이하일 때는 철근의 응력은 그 변형률에다가 탄성 개수를 곱한 값으로 본다. 이게 뭡니까? 후쿠의 법칙이죠. FI 이하일 때는 여기서 후쿠의 법칙을 만족한다. 그 얘기를 한 거고요. 12번 강도설계법에 대한 기본 가정으로 틀린 것은 계속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철근과 콘크리트의 변형률은 중립축으로부터 거리에 비례한다. 후쿠의 법칙. 평면 유지의 법칙. 후쿠의 법칙이래. 평면 유지의 법칙. 2번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는 철근 콘크리트 부재 단면의 축 강도와 힘 강도 계산해서 무시한다. 여기서 모멘트 받으면은 균열 발생하니까 무시할 수가 있다. 충력도 마찬가지다. 인장 받으면 균열 발생하니까 무시할 수 있다. 철근의 응력이 설계 기준 항복 강도 FI 이하일 때는 철근의 응력은 그 변형률에 관계없이 FI와 같다고 가정한다. 아니죠. FI 이하일 때는 변형률에다가 탄성계수 곱한 값으로 보는 거고, 변형률에 관계없이 FI와 같다고 보려면, 이렇게 같다고 보려면은 FI 이상일 때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틀렸다는 얘기죠. 됐고, 휘모멘트 또는 휘모멘트와 충력을 동시에 받는 부재의 콘크리트 압축 연단의 극한 변형률은, 요거는 필요 없고요. 필요 없고, 콘크리트의 압축 연단의 극한 변형률은, 그러니까 여기에 극한 변형률은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40MPa 이하인 경우에는 0.0033으로 가정한다. 이거 외우란 얘기죠. FCK가 40MPa 이하일 때는 얘네가 이렇게 한 세트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극한 변형률은 0.0033입니다. 됐고요. 13번 철근 콘크리트의 강도 설계법을 적용하기 위한 설계 과정으로 틀린 것은 이게 물어봤습니다. 철근과 콘크리트의 변형률은 중립축으로부터 거리에 비례한다. 평면 유지의 법칙. 그 다음에 인장 측 연단에서 철근의 극한 변형률은 0.003으로 가정한다. 일단 이 철근에는 극한 변형률이라는 컨셉이 없고요. 이게 문장이 맞으려면은 압축 측 연단에서 콘크리트의 극한 변형률은 0.0033으로 가정한다. 이렇게 와야 되겠죠. 물론 FCK가 40MPa 이하라는 가정하에서 얘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요게 맞는 거죠. 콘크리트의 압축 연단의 극한 변형률은, 설계 기준 압축 강도 FCK가 40MPa 이하인 경우에, 이거인 경우에 0.0033으로 가정한다.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철근의 응력이 설계 기준 항복 강도 FI 이하일 때 철근의 응력은 그 변형률에다가 탄성 계수를 곱한 것으로 본다. 후쿠의 법칙이라는 얘기죠. FI보다 작을 때는 후쿠의 법칙을 만족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14번. 이것도 이제 또 있습니다. 볼게요. 지간 L이 6m인 단철근 직사각형 단순보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일단 이거 상상을 합니다. 얘가 지금 단순보라고 했고요. 단순보라는 얘기는 내가 하나의 힌지와 하나의 롤러를 지점으로 갖는 보를 단순보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때 지간이 6m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렇게 6m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있고, 고정하중과 활하중이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내가 여기 지금 등분포 하중이 이렇게 있는데, 이 등분포 하중이 이제 고정하중 형태로 이만큼 작용하고요. 활하중 형태로 이만큼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대요. 이때 최대 모멘트가 발생하는 단면에 개수 모멘트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일단 여러분들 질문. 이 개수 모멘트가 뭡니까? 얘가 개수하중이잖아요. 개수하중. 개수하중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은 사용하중에다가 하중 개수를 곱하면은 개수하중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 주어진 얘네들이 지금 사용하중이 되는 거고, 이 사용하중에다가 하중 개수를 곱하면 얘가 되는 겁니다. 개수하중이. 어떤 컨셉인지 알겠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얘네들은 지금 등분포 하중이고 얘는 지금 모멘트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개수 모멘트를 구하기 전에 뭐부터 구해야 되냐면은 개수 등분포 하중부터 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여기 얘가 의미하는 게 지금 고정하중이 등분포 하중으로 있고 활하중이 등분포 하중이 있어요. 얘네들은 지금 사용하중이 등분포 하중으로 있으니까 얘네들한테 내가 하중 개수를 곱해서 개수 등분포 하중을 만들고요.
얘를 이용해서 내가 다시 개수 모멘트를 구해야 됩니다. 개수 모멘트를 구할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용하중에다가 하중계수를 곱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중계수 얼마를 곱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게 만약에 공무원 수업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다 외우라고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토목기사 수업이잖아요. 그렇죠? 다 필요 없고요. 이것만 외웁니다. 딱 이것만 외우면 돼. 내가 지금부터 개수하중을 구할 건데 얘네들이 지금 사용하중입니다. 사용하중에다가 하중계수를 곱하면 개수하중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이제 이 식을 이렇게 만족을 해야 됩니다. 이 식을. 그래서 보게 되면은 여기 지금 여기 D가 고정하중이고 L이 지금 활하중이에요. 활하중. 여기다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봐. 대입을 하면은 1.2가 이렇게 있고요. 얘가 지금 고정하중인데 고정 등분파하중이 15.5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넣고요. 그 다음에 1.6이 이렇게 있고 얘가 지금 고정 활하중이 들어가줘야 되잖아요. 그죠? 활하중 등분파하중이 들어가줘야 되지. 35가 이렇게 들어가고 1.4가 있고 여기다가 고정하중이 들어가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15.5를 딱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을 이렇게 만족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좌변을 이렇게 구하게 되면은 얘가 74.6이 이렇게 나오고요. 얘를 계산하게 되면 얘가 21.7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얘보다 크죠? 그러면은 내가 그냥 요걸 쓰면 됩니다. 74.6을. 그래서 내가 지금 뭐까지 구했냐면은 개수 등분포하중까지 구했습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 내가 이제 개수 모멘트를 구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구하냐면은 내가 지금부터 74.6kNm가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 74.6kNm/m에 여기 지금 개수 등분포하중이 작용을 해요. 그럼 얘 때문에 발생하는 최대 모멘트를 구하면 되거든요.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는 이제 응용역학이죠. 단순보 지간 전체의 등분포하중이 작용할 때 최대 모멘트는 지간 중앙에서 8분의 WA 제곱이 작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식이 이제 8분의 WA 제곱이고 이 W 자리에다가 내가 이제 개수 등분포하중을 이렇게 갖다가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6m는 대입하면 되고 나머지는 계산기 두드리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였냐면은 얘네들은 사용하중이고요. 사용하중에다가 하중계수를 곱해서 이렇게 개수하중으로 바꿨는데 얘네들은 등분포하중이니까 개수 등분포하중이 나오죠. 얘를 가지고 내가 개수 모멘트를 다시 구해야 된다. 이런 컨셉입니다. 됐고 15번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 비슷합니다. 볼게요. 얘도 활하중이 이렇게 있고요. 고정하중이 이렇게 있습니다. 얘네들은 지금 사용하중이에요. 사용하중. 이거를 지지하는 지간 8m의 단순보가 있대요. 그럼 상상을 해. 단순보가 이렇게 있고요. 얘가 이제 8m라는 얘기죠. 이렇게 8m가 다 있어. 이때 개수 모멘트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개수 모멘트. 그럼 내가 개수 모멘트 일단 개수 등분파중을 구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이제 여기 이 사용하중에다가 하중계수를 곱해서 개수하중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대입을 할게요. 1.2에다가 고정하중이 지금 30이니까 30 넣고요. 1.6에다가 지금 활하중이 20이니까 여기다 갖다 넣습니다. 그 다음에 1.4배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고정하중이 지금 30이니까 30을 갖다 넣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오타가 있네. 여기 이퀄가 아니고 이렇게 대소 비교죠. 좌변을 풀게 되면 얘가 68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우변을 풀게 되면 42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68이 42보다 크죠? 그러니까 OK니까 이걸 갖다 쓰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개수 등분파중이고 이때 발생하는 내가 이제 최대 모멘트를 구해줘야 되니까 8분의 WR 제곱 공식을 씁니다. 그래서 68이 이제 여기 이렇게 딱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계산기 두드리면 된다. 됐고 16번 이 문제는 이제 수치만 변경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고요. 똑같습니다. 17번 또 봅니다. 이 문제도 문제 표현이 좀 잘못됐어요. 여러분들은 눈치를 못 채겠지만 이 정도면 살짝 오류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오류라고 인정을 안 해주죠. 약간 표현이 이상합니다. 문제의 표현이. 볼게요. 사용 고정하중이 있고 활하중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단면에서 구한 휘 모멘트가 고정 모멘트가 3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활하중 모멘트가 지금 3kNm가 이렇게 있습니다. 고정 모멘트 얘가 이제 활하중 모멘트가 여기다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주어진 단면에서 현행 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에 따라 최대 소요 강도를 구하라고 했었거든요. 이 소요 강도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얘가 이제 개수 하중을 의미합니다. 개수 하중이랑 소요 강도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내가 개수 하중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개수 하중이라는 것은 사용 하중에다가 하중 개수를 곱해서 얘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2 이렇게 있고요. 고정 하중이 지금 30이니까 여기다 갖다 넣고 1.6이 있고 여기다 활하중이 지금 3이니까 여기다 갖다 넣고 얘가 뭐보다 커야 되냐면은
1.4 곱하기 여기 고정하중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30을 갖다 넣어. 그러면은 얘가 좌변이 얼마냐면은 얘가 40.8 이렇게 나오나 봐요. 우변을 계산하게 되면 얘가 42가 나오거든요. 근데 40.8이 42보다 크지 않죠.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이걸 쓰는 게 아니고 그냥 42를 쓰면 됩니다. 내가 계산한 값이 42보다 커야 되거든요. 만족하지 않으니까 얘를 갖다가 쓴다. 그래서 왜 이게 지금 살짝 문제가 표현이 잘못됐냐면은 최대 소요 강도라는 말은 사실 이게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냥 문제에서 소요 강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야 돼. 소요 강도가 얼마냐. 어쨌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몰라 상관없고요. 됐고. 18번 이것도 뭐 풀만하죠. 근데 이거를 알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응용역학 공부를 했어야 됩니다. 볼게요. 폭이 600mm고요. 전체 높이가 1000mm인 직사각형 단면을 가지는 철근 콘크리트 부재에 자중만 작용한다면은 개수 힘 모멘트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얘기죠. 조건이 뭐냐면은 지간 6.8m의 단순볼에, 그러니까 단순보니까 힌지 롤러를 지점으로 갖고 지간이 6.8m라고 했으니까 얘가 6.8m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지금 폭이 600mm, 전체 높이가 1000mm라는 얘기는 얘를 딱 잘라서 봤을 때 이 단면이 이제 사각단면이 생겼는데, 사각형을 잘 그려봅시다. 사각형으로 이렇게 딱 생겼는데 여기서 폭이 지금 600이고요. 높이가 지금 1000이다 이렇게 딱 줬다는 얘기죠. 이때 자중만 작용한다면 개수 힘 모멘트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개수 힘 모멘트는 내가 최대 모멘트 구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8분의 W의 제곱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 8이 이렇게 있고 L은 문제에서 6.8m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갖다 넣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여기 등분포 하중을 갖다 넣어줘야 되는데 등분포 하중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자중만 작용한다고 했거든요. 문제에서 내가 여기다 뭘 넣어야 되냐면은 자중에 의한 등분포 하중을 갖다가 넣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자중에 의한 등분포 하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단순보가 이렇게 있죠. 얘가 없어요. 지금 하중이 없어. 근데 지금 이거 자체의 무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무게를 내가 등분포 하중이라고 고려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얹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고려하는 방법은 제가 어디서 설명했냐면은 응용역학 이론서 3일차의 레벨업 스킬 3에서 표현을 했거든요. 물론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은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냥 외우면 됩니다. 이 등분포 하중은 A 곱하기 감마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나오는지는 여기 읽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A는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여기서 말했던 이 단면의 면적이 들어가는 거고요. 감마는 이제 이 재료의 단위 중량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 이렇게 할 거예요. 내가 여기 W를 구할 건데 내가 원래 이 W는 어떻게 구합니까? 원래 이제 우리가 얘가 개수 하중이니까 사용 하중에다가 하중 개수 곱하면 개수 하중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내가 지금 여기에 내가 지금 자중만 있으니까 얘는 내가 고정하중이거든요. 그럼 내가 활하중은 없고 고정하중만 있기 때문에 얘가 없어요. 활하중이. 그럼 내가 이제 얘만 만족하면 되잖아. 그럼 1.2 WD가 1.4 WD보다 작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얘를 쓸 수가 없고 이걸 써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지금부터 개수하중은 1.4 WD라고 볼 건데 이 고정하중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얘가 지금 자중에 의한 등분포 하중이잖아요. 그렇죠? 이 자리에다가 내가 이제 A 감마를 갖다가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설명했듯이 얘를 A 감마를 갖다가 이렇게 쓸 수가 있다. 됐죠? 그러면 대입을 합니다. A가 얼마냐면은 얘가 이제 600 곱하기 1000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네, 감마가 얼마냐면 문제에서 얘가 25kNm/3이니까 여기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은 등분포 하중이 21kNm/m가 나와요. 얘가 딱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를 이제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답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도 조금은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익혀두면은 좋고요. 다시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었고. 19번 이 문제는 엄밀히 말하면 문제 오류고요. 근데 얘가 왜 문제 오류인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문제 오류라고 얘기를 안 하면은 어느 누구도 이게 문제 오류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지금부터 저는 그냥 출제자 의도에 맞춰서 풀게요. 왜 오류인지조차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공부를 철저하게 한 학생들은 어디가 오류인지 알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게 모르는 게 좋을 때도 있어. 왜냐면 모르면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문제가. 근데 오히려 알면은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일단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출제자 의도에 맞춰서 풀게요. 지금부터 봅시다. 경관이 6m고요. 직사각형 철근 콘크리트 단순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관이 6m라는 얘기는 여기가 6m라는 얘기고 단순보라고 했으니까 힌지 롤러가 있다 있어. 얘를 딱 잘라서 봤더니 얘가 지금 단면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300 곱하기 600이래요. 300 곱하기 600 이렇게 딱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자중에 의한 등분포 하중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활하중인 집중하중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딱 있어요. 이때 주어진 단면의 설계 힘 강도가 200kNm라면 최대로 작용 가능한 이 활하중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강도 설계법의 근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뭐가 줬냐면은 설계 힘 강도가 이렇게 줬잖아요. 그죠? 설계 힘 강도 지금 얘가 줬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뭘 만족을 해야 됩니까? 강도 설계법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사용하중에다가 하중계수 곱한 계수하중이 공칭 강도에다가 강도 감소 계수 곱한 설계 강도보다 작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학생들은 뭐 이런 수업을 다시 들어보면 좋은데 그냥 외워도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외워. 다시 사용하중에다가 하중계수 곱한 계수하중이 공칭 강도에다가 강도 감소 계수 곱한 설계 강도보다 작아야 돼요. 설계 강도보다. 됐죠? 그럼 내가 지금부터 문제에서 뭘 줬냐면은 얘를 줬어요. 얘를. 문제에서 얘가 지금 200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5번 자리에 이제 200이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200이 들어갈 거고. 여기는 내가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사용하중에다가 하중계수 곱한 계수하중이 들어가 줘야 되잖아요. 그죠? 계수하중이. 근데 나한테 지금 사용하중이 뭐가 주어졌냐면은 지금 고정하중으로 지금 어디 갔어? 자중에 의한 등분포 하중이 있고요. 지금 활하중이 내가 집중하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얘네들 지금 사용하중이니까 사용하중에다가 하중계수를 곱하고 그 하중계수 곱한 값으로 내가 여기다가 모멘트를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네, 봅니다. 봐봐. 자중에 의한 등분포 하중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W는 A 감마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얘가 A 감마야. 그럼 얘가 지금 자중에 의한 등분포 하중이니까 이거에다가 내가 이제 하중계수를 곱해줘야 되죠. 그렇죠? 이거에다가 내가 이제 1.2를 이렇게 딱 곱해줍니다. 1.2를. 그럼 얘 때문에 발생하는 이 계수 모멘트를 구하면 돼. 8분의 W의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가 내가 이제 얘를 이렇게 갖다가 넣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8분의 WL 제곱을 할 건데 W 자리에 뭐가 들어갈 거냐면은 1.2 곱하기 A 감마 형태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8분의 WL 제곱 이렇게 한다. 그럼 얘가 이제 등분포 하중에 의한 계수 힘 모멘트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내가 8분의 WL 제곱 얘는 내가 사용하중이고요. 이 사용하중에다가 내가 이제 하중 계수를 곱해서 계수하중으로 이렇게 바꿨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럼 얘는 내가 이제 등분포 하중에 의한 최대 모멘트니까 8분의 WL 제곱을 쓴 거고.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내가 이제 집중하중이 또 있어요. 집중하중이 누가 있냐면은 어디 갔어? 활하중인 집중하중 PL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얘가 이제 여기 위에서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 집중하중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최대 모멘트는 얼마입니까? 얘가 4분의 PL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의 P 곱하기 L 이렇게 할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P는 내가 지금 여기 들어가는 이 PL은 사용하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용하중에다가 내가 이제 하중 계수를 곱해서 계수하중으로 바꿔줘야 얘가 이제 계수힘 모멘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합니다. 어디 갔어? 이게 8 이렇게 있고요. 1.2가 이렇게 있고 단면적 A가 얼마라고 했냐면은 300 곱하기 600이라고 했으니까 300 곱하기 600 이렇게 들어가고 감마가 얼마냐면 얘가 25kNm 함승이니까 여기다 넣고요. L은 6m라고 했으니까 6m 넣습니다. 그 다음에 4가 이렇게 있고 여기 1.6이 이렇게 있고 얘는 미지수니까 PL이 이렇게 들어가고 L이 이렇게 딱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얘가 이것보다 작아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문제에서 200이라고 줬으니까 200보다 작다라고 놓고 이제 여기서 계산기를 두드리게 되면은 P가 73.2kN보다 작아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죠. 처음 여러분들이 공부한다고 하면은 어렵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토목기사만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런 문제는 답을 외우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만약에 뭐 공무원 시험이나 공기업을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이 내용을 좀 완벽하게 이해해야 되겠지만은 이걸 이해하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내용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토목기사 준비하는데 또 이것까지 또 공부하고 있기는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진짜 도저히 죽어도 모르겠다. 그럼 그때는 뭐 답을 외우는 것도 뭐 좋은 방법입니다.